스쿠버 초보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탑10. 스쿠버 다이빙을 처음 시작하면 누구나 긴장합니다. 장비도 낯설고 바닷속에서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죠. 그런데 초보 다이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는 단순히 불편한 실수도 있지만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실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스쿠버 초보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탑1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겁을 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알고 가면 훨씬 안전하고 편하게 다이빙할 수 있는 기본 체크리스트에 가깝습니다. 그럼 10위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것. 10위는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것입니다. 스쿠버 초보자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스쿠버에서는 절대 숨을 참지 않는다. 프리다이빙은 숨을 참고 들어가지만 스쿠버 다이빙은 압축 공기를 마시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속에서는 계속 천천히 자연스럽게 호흡해야 합니다. 특히 상승할 때 숨을 참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심이 얕아질수록 압력이 줄어들고 몸 안의 공기가 팽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쿠버의 첫 번째 기본 원칙으로 계속 호흡하고 숨을 참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초보자들은 긴장하면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장비가 불편할 때, 마스크에 물이 조금 들어왔을 때, 갑자기 몸이 뜨는 느낌이 들 때, 이럴 때일수록 숨을 멈추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계속 호흡하는 것. 스쿠버에서 호흡은 단순히 숨쉬는 행동이 아니라 안전의 가장 기본입니다. 9위. 귀가 아픈데 억지로 내려가는 것. 9위는 귀가 아픈데 억지로 하강하는 것입니다. 스쿠버를 처음 하면 많은 분들이 이퀄라이징, 즉 압력 평형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물이 깊어질수록 귀에 압력이 느껴지고 그때 코를 잡고 살짝 불거나 침을 삼키거나 턱을 움직이면서 압력을 맞춰야 합니다. 문제는 귀가 아픈데도 조금만 더 내려가면 괜찮겠지 하고 억지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이건 절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귀가 아프면 바로 멈추고 조금 위로 올라가서 다시 천천히 시도해야 합니다. 초보자는 남들보다 늦게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가이드가 내려갔다고 무조건 따라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잘하는 다이버일수록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바로 멈춥니다. 귀 통증은 참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하고 내려가는 문제입니다.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습관은 이것입니다. 입수 전부터 한번 이퀄라이징을 해보고 하강할 때는 아프기 전에 자주 해주는 것. 아프고 나서 하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8위. 장비 체크를 대충 하는 것. 8위는 장비 체크를 대충 하는 것입니다. 초보자일수록 장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강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초보 다이빙에서는 강사나 가이드가 장비를 확인해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소한 내 공기통이 열려있는지, 호흡기가 잘 작동하는지, BCD에 공기가 들어가고 빠지는지, 웨이트가 잘 장착되어 있는지, 버클과 스트랩이 제대로 잠겼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오픈워터 과정에서 배우는 버디 체크를 중요한 사고 예방 절차로 설명합니다. 장비 체크를 괜찮지? 한마디로 끝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초보 다이버가 자주 하는 실수는 장비가 불편한데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스크가 너무 조인다. 핀 사이즈가 안 맞는다. 웨이트가 너무 무겁다. BCD가 몸에 안 맞는다. 이런 건 입수 전에 말해야 합니다. 물에 들어가고 나면 작은 불편함이 큰 스트레스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은 멋있게 참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불편하면 말하는 사람이 더 안전한 다이버입니다. 7위. 공기압을 자주 확인하지 않는 것. 7위는 공기압을 자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바닷속 풍경에 정신이 팔려서 자신의 공기압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보는 산호, 물고기, 거북이, 사진 촬영. 너무 신기해서 계속 구경하다 보면 내 공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스쿠버에서 공기압 확인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강사가 물어볼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초보자는 긴장하면 공기를 더 빨리 씁니다.
경험 많은 다이버보다 호흡이 거칠고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불필요하게 손발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나는 공기를 빨리 쓸 수 있다는 전제로 다이빙해야 합니다. 공기압이 줄어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공기를 많이 썼으면 가이드에게 알려야 하고 필요하면 일찍 상승하면 됩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공기가 줄고 있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쿠버에서 공기압은 자존심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6위. 버디나 가이드와 멀어지는 것. 6위는 버디나 가이드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초보 다이버는 물속에서 방향 감각이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위아래도 헷갈리고 조류가 있으면 내가 얼마나 밀리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진 찍으려고 잠깐 멈췄는데 어느새 일행이 멀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초보자에게 꽤 흔한 실수입니다. 하지만 다이빙은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버디와 가이드는 단순히 같이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도와주는 안전 시스템입니다. DA에는 처음 만난 버디와 다이빙할 때도 서로의 자격, 최근 다이빙 경험, 한계를 확인하면 더 안전한 다이빙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초보자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내 버디가 지금 어디 있지? 가이드가 어디 있지? 내가 너무 앞서가거나 뒤처지지는 않았나? 물속에서 멋진 장면을 보는 것도 좋지만 버디를 잃어버릴 정도로 멀어지면 안 됩니다. 특히 수중 사진을 찍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진 한 장 찍으려다 그룹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초보자라면 사진보다 먼저 버디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5위. 손발을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 5위는 손발을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초보 다이버를 보면 물속에서 손을 계속 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수영하듯이 손을 휘젓고 다리가 계속 움직이고 몸이 앞으로 갔다가 위로 떴다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이건 대부분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쿠버 다이빙은 수영과 조금 다릅니다. 스쿠버에서는 손을 많이 쓸수록 자세가 무너지고 공기 소모도 빨라지고 주변 산호나 해양 생물을 건드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초보자가 목표로 해야 하는 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핀킥은 작고 부드럽게, 손은 가급적 몸 가까이에, 호흡은 천천히, 시선은 정면.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훨씬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절대 산호를 손으로 잡거나 바닥을 차거나 물고기를 따라가려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바닷속에서는 내가 손 뗀 작은 행동이 생물에게는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초보자일수록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4위. 본인 실력보다 어려운 포인트에 가는 것. 4위는 본인 실력보다 어려운 포인트에 가는 것입니다. 초보자도 유명한 포인트에 가고 싶습니다. 난파선, 동굴, 깊은 수심, 강한 조류, 상어 포인트. 영상으로 보면 정말 멋있죠. 하지만 멋있는 포인트가 항상 초보자에게 좋은 포인트는 아닙니다. 초보 다이버에게 좋은 포인트는 수심이 물이 없고 조류가 약하고 시야가 안정적이고 가이드가 초보자 케어를 잘해주는 곳입니다. 자격증을 막 땄다고 해서 바로 모든 바다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픈워터, 어드밴스드, 딥다이빙, 난파선, 동굴, 드리프트 다이빙은 각각 필요한 경험과 교육 수준이 다릅니다. SSI도 초보 다이버 안전수칙에서 자신의 한계 안에서 다이빙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을 강조합니다. 초보자는 가이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초보입니다. 조류가 약한 포인트가 좋습니다. 깊은 곳은 아직 부담됩니다. 천천히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이드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미리 주는 다이버가 훨씬 안전합니다. 다이빙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괜찮겠지입니다. 3위. 상승을 너무 빨리 하는 것. 3위는 상승을 너무 빨리 하는 것입니다. 초보자는 물속에서 불안해지면 본능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싶어집니다. 마스크에 물이 들어왔을 때, 호흡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 귀가 불편할 때,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 때, 이럴 때 갑자기 위로 올라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스쿠버에서는 올라가는 것도 기술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계속하면서 깊이와 속도를 확인하며 상승해야 합니다.
DA에는 상승 중에는 시간과 수심을 확인하며 천천히 올라가야 하고 얕은 수심에서 압력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안전정지가 상승을 늦추고 멈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초보자에게 중요한 건 불안할 때 위로 튀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숨쉬고 가이드에게 신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정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이빙 상황에 따라 가이드와 컴퓨터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안전정지는 천천히 상승하는 습관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초보자일수록 빨리 올라가면 빨리 안전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스쿠버에서는 반대입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2위.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억지로 들어가는 것. 2위는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억지로 다이빙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은 해야지. 돈 냈는데 빠지면 아깝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데 나만 빠지기 좀 그렇다. 하지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과감하게 쉬는 것도 실력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귀가 막힌 느낌이 있거나 숙취가 있거나 잠을 거의 못 잤거나 배멀미가 심하거나 몸살 기운이 있다면 다이빙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귀와 코가 막혀 있으면 이퀄라이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판단력도 떨어지고 호흡도 불안정해지고 공기 소모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컨디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든 과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비 착용도 에너지가 들고 물속 자세 유지도 힘들고 긴장도 많이 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스노클링이나 휴식으로 바꾸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이빙은 한 번 쉬어도 됩니다. 하지만 무리한 한 번은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1위. 무서운데 괜찮은 척하는 것. 대망의 1위는 무서운데 괜찮은 척하는 것입니다. 이건 초보 다이버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사실 처음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건 당연합니다. 호흡기가 낯설고 마스크가 답답하고 발이 바닥에 닿지 않고 파도가 조금만 쳐도 긴장됩니다. 그런데 많은 초보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무서운 건가? 말하면 민폐 아닐까? 괜찮다고 해야 하나? 하지만 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해야 합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중단하고 싶으면 중단 신호를 해야 합니다. 강사나 가이드는 초보자가 긴장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고 참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좋은 태도는 용감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태를 정확히 말하고 내 속도에 맞춰 천천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스쿠버는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깊이 들어갔는지, 누가 더 오래 있었는지, 누가 더 멋진 사진을 찍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들어갔다가 안전하게 올라오고 또 하고 싶다는 마음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실수는 무서운데 괜찮은 척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쿠버 초보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탑10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10위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것, 9위 귀가 아픈데 억지로 내려가는 것, 8위 장비 체크를 대충 하는 것, 7위 공기압을 자주 확인하지 않는 것, 6위 버디나 가이드와 멀어지는 것, 5위 손발을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 4위 본인 실력보다 어려운 포인트에 가는 것, 3위 상승을 너무 빨리 하는 것, 2위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억지로 들어가는 것, 1위 무서운데 괜찮은 척하는 것. 스쿠버 다이빙은 위험한 스포츠라기보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기본을 지키면 훨씬 안전하고 훨씬 편하고 훨씬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초보 다이버라면 오늘 내용만 기억해도 첫 다이빙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은 처음 다이빙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나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쿠버 입문자가 꼭 사야 하는 장비와 안 사도 되는 장비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